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인슐린과 거의 흡사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게 되어 혈당을 훨씬 정상에 가깝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인슐린 펌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고자 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인슐린 펌프의 기본 원리와 지식을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에서 건강운동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혜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당뇨교육간호사 김선영입니다. 먼저 인슐린 펌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한 번 맞는 방법, 아침 저녁으로 2번 맞는 방법, 아침 점심 저녁 3번 맞거나 또는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에 4번 맞는 방법과 또 인슐린 펌프 등을 이용해서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목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의 투여 횟수가 많아지거나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방법이 훨씬 유리하겠죠. 이처럼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인슐린 펌프입니다. 인슐린 펌프는 인슐린이 24시간 계속해서 체내에 투여되도록 하는 기계로서 적은 양의 초석효성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피하 주사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식사에 맞추어서 인슐린 주사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인슐린과 거의 흡사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게 되어 혈당을 훨씬 정상에 가깝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인슐린 펌프는요, 생각보다 쉽게 적응이 가능한데요. 담뱃값보다 작은 크기의 인슐린 펌프를 벨트나 옷에 착용을 할 수 있고, 피아의 주입 세트 끝에 바늘을 꽂은 후에 펌프를 작동시키면 주입되어 있는 설정에 따라서 일정량의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피아에 주입이 됩니다. 또 매 식사 전에 식사량에 따라서 펌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식사량에 따른 인슐린이 피하로 주입돼서 식후 고혈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상인의 췌장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생리적인 분비 양상을 100% 모방할 수 있는 인슐린 주입기구의 이상적인 완성형이 인슐린 펌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인슐린 펌프의 장점은 우선 여러 번 주사 바늘을 찌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혈당 패턴에 맞추어서 세밀하게 인슐린 용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속 혈당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연속 혈당기는 피부 아래 센서를 삽입해서 세포 관절액에서 포도당 농도를 통해 측정된 혈당값을 스마트폰의 전용 앱 또는 수신기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기기입니다. 이 연속 혈당기와 함께 인슐린 펌프를 잘 활용하게 되면 혈당을 정상에 가깝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사 시간의 변동에도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 특정 시간에 따른 주입량 변동의 조절도 가능하고요. 업무가 불규칙한 직장인, 야간 당직 또는 여행, 출장이 잦은 경우, 휴일 늦잠을 많이 자는 경우, 그럴 때는 식사 시간이 변동이 될 때는 고정된 주사보다 유연성이 커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로만 보면 인슐린 펌프 치료의 장점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단점이나 결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고비용의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형 당뇨병 환자분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있어서 예전보다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또 보험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되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으로는 365일 24시간 내내 착용을 해야 되고요. 착용한 만큼 또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은 환자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결점들이 환자의 거부감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바늘 부위의 피부 감염 또는 펌프를 고정하기 위해서 반창고의 피부 자극과 주입 세트가 오작동되거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저혈당, 전지의 차단 또는 수영이나 목욕, 우천 등에 의해서 물에 노출될 제한점과 공황, 보안 검색 등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단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적인 발전과 개량으로 인해서 이런 결점들이 점차 극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슐린 펌프 적응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인슐린 펌프 회사의 마케팅적인 측면에 있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네, 인슐린 펌프 사용은 모든 당뇨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제1당뇨병과 임신성 당뇨병이 주 대상이 됩니다. 인슐린을 맞고 있는 제2당뇨병 환자의 경우 1, 2회 인슐린 주사요법으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뇨병 치료제가 인슐린만 있고 또 주입 방법이 오로지 인슐린 펌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대부분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인슐린 치료 말고도 당뇨의 치료에는 다양한 약제가 존재를 하고요. 또한 당뇨병 환자가 모두 제1형이거나 중증 당뇨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 방법의 선택은 당연히 노력, 비용에 따른 치료의 득과 실을 잘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와 같이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법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론적으로 너무 올바른 적응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혈당 조절을 원한다면 인슐린 펌프 치료 원리를 이해하고 그 비용과 노력을 감수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실적인 시각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인슐린 펌프의 치료에 적응증이 되더라도 인슐린 펌프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반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혈당과 인슐린의 관계에 대해 환자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슐린 펌프를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가혈당 측정을 또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슐린 펌프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잘 숙지를 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환자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펌프를 구입하고 소모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역시 환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펌프를 사용하여 혈당 조절을 잘 하겠다는 동기와 의지가 강해야 하고요. 그에 따르는 노력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좀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계가 무겁고 크지는 않나요?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사용되고 있는 인슐린 펌프는 속옷에 넣거나 벨트에 부착할 수 있고 아주 무겁지는 않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오작동이 있지는 않을까요? 기계니까 오작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 펌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오작동은 주입 세트가 갑자기 막혀서 인슐린 주입이 상당 시간 중단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슐린 주입이 중단되면 갑작스러운 고혈당으로 케톤산증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한 인슐린 주입이 중단되는 상황을 또 잘 알아둬야 하겠는데요. 인슐린 주입이 중단되는 것은 건전지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 또는 인슐린 잔량이 부족한 경우, 인슐린 주입 세트가 꼬이거나 바늘 끝이 막히는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인슐린 펌프에 대한 경고 알람과 메시지를 잘 활용하게 돼서 신속히 대처를 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인슐린 펌프는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되어 있어서 이런 오작동이 되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인슐린 펌프를 하면 운동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방수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그런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경우에는 수영이나 물놀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인슐린 펌프를 하면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슐린 펌프는 펌프 안에 2, 3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인슐린을 저장을 해놓고요. 피부에 삽입된 주입 세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들어가게 합니다. 따라서 매번 주사바늘로 찌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장된 인슐린을 다 쓰고 나면 다시 인슐린을 채우고 주입 세트를 교체해서 피부에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일에 한 번 정도는 피부에 바늘을 찔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여러 번 인슐린을 투여했던 환자들에게는 주사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슐린 펌프를 착용만 하면 자동으로 인슐린이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인슐린은 본인의 혈당 수치와 먹은 음식, 지금 현재 먹고자 하는 음식의 양과 활동량에 따라서 얼마나 들어가야 할지 설정하여서 주입 버튼을 눌러야지만 들어갑니다. 인슐린 펌프를 처음 사용할 때는 혈당을 적어도 하루에 6차례 이상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환자 개인의 몸 상태와 혈당 수치에 따라 주입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혈당 수치는 식사나 운동뿐 아니라 스트레스나 질병, 기분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므로 혈당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인슐린 펌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전문적인 의료진과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인슐린 펌프는 어느 부위에 착용하면 좋은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인슐린은 피와 지방층에 주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부위에 주기적으로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삽입을 해야 합니다. 주로 권장하는 부위는 복부,
옆구리 뒤쪽에 지방이 많은 곳, 창원 바깥쪽이나 허벅지 바깥쪽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편하다고 같은 부위에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 세트를 삽입하게 되면 지방이 증식돼서 인슐린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바늘 주입 부위의 주기적인 변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배꼽 주위 5cm 이내이거나 의류가 닿거나 접히는 부위, 상처가 나 있거나 딱딱한 부위,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예민해서 인슐린 펌프 주입 부위에 트러블이 많이 생긴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센서가 부착되는 주변 부위를 코팅하거나 피부 표면에 액체막을 형성하여 테이프의 알레르기 반응을 줄여주는 연고 또는 스프레이 등을 사용할 수 있고,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흑수 필름이나 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염증이나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연고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처방을 받아 하는 연고 외에는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뇨인 여러분, 혈당 관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